안녕하세요. 헤달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왜 위태로운 상태인가는 다른 유튜브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업무론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가부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부도 시한이 6월 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도는 사실 다분히 의도가 된 것이죠. NWOG에서 계획이 되고 의도된 것이 진짜로 진행하느냐 진행하지 않느냐는 즉 NWOG 신세계 질서 정부의 마음에 달렸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터지지 않고 부채 한도 정액 협상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또한 부채 한도 협상 정액이 되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현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디폴트가 터졌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거의 800만 개 이상이 사라지고 주식은 45% 하락을 하고 미국의 은행들이 줄을 이어서 도산을 하게 되고 또한 디폴트가 터지지 않고 부채가 협상이 되더라도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물가는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파멸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디폴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NWOG가 계획을 하고 있는 3차 세계대전과 인구 감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디폴트, 즉 미국 국가 보도가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시아의 핵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정황상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가 터지지 않더라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란 또 다른 뇌관이 있어서 또 위태위태한 총자산 규모 7조 500억 달러의 찰스 슈왑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것 또한 걷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신세계 질서 정부가 이번에 모든 시스템을 한꺼번에 무너뜨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으며 그 이후 4차 산업시대에서는 기존의 3차 산업시대에 사용을 하던 모든 것들은 폐기를 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최첨단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시대에 사용을 하던 모든 시스템은 이제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낡은 시스템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NWOG에 의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터뜨리는데 연관이 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업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터진 코로나 사태는 NWOG가 신세계 질서 정부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전에 블로그와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NWG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터뜨려서 의도적으로 세계 경제 붕괴를 몇 년간 연기를 시켰죠. 그래서 세계 경제 붕괴를 연기를 시켰는데 NWOG가 인구 감축과 더불어서 또한 노린 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에서야 그 이유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죠. 신세계 질서 정부가 계획을 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가게 되고 모든 사회 구조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생산 시설이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것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특히나 미국과 같이 금융공학이 발달을 하고 크게 활용을 한 국가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금융공학을 인도를 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뉴욕의 월가와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금융가와 IT 선도 지역이지만 여기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인문학, 정치, 경제, 금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들이 의도한 것처럼 비대면 사회로 가고 또한 회사에 나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근무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물론 생산 시설이라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도 불사하고 생산을 해야 하겠지만 미국과 같이 고도의 금융공학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비대면 재택근무로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
월가라든가 정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완전히 바뀌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한 회사와 관리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성과를 내다가 보니까 특별하게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근무를 하던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비대면식으로 90명이 집에서 근무를 하는 식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경우에는 큰 회사에서는 건물 30층짜리를 통째로 빌렸다면, 이제는 건물 한 층만 빌려도 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1층, 2층이든 또한 30층이든 자기들이 원하는 층만 빌리면 되고, 또 심지어는 회사에 근무를 하는 사람조차 평소 근무자의 거의 10%에서 5% 이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사무실이 필요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죠. 건물에 입주한 회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이들 회사들도 예전에는 1000평이 필요로 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100평 정도만 필요로 하게 되고, 또 100평을 필요로 했던 회사들은 10평도 안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곧 미국에서 뉴스에 들리는 것처럼 공실률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약 70%, 심지어는 90% 정도까지 된다는 극단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면 은행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한두 개가 넘어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회사들을 잡아서 그것을 다시 경매로 넘기고 팔고 해서 자기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갑자기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부동산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은행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줬으면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은행이 몰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융 지표가 건전하고 그런 은행들이 돈이 많고 많지 않고를 떠나서 항상 은행은 옆에 자기 발목에 시한폭탄을 걸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아슬라슬한 경제 공포 위기에 와 있는 것이고, 미국이 터지면 전 세계가 터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미국과 같이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나라가 터지면 우리와 같은 잔챙이들은 먼저 이렇게 사라지고 없겠죠. 그래서 미국발 경제 위기를 대한민국이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상업용 부동산 건물을 만들고 또 필요한 회사에 임대를 해주는 법인이나 회사, 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1000억을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매입을 해서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임대료를 받고 해서 빌려주면은 빌딩 건축 비용 1000억 원 중에서 자기 비용 300억 원을 빼고 은행에서 빌린 700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미국 정부의 꾸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빌린 돈에 문제가 터진 거죠. 은행 이자가 낮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고금리로 인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가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고, 반대로 빌려준 건물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굳어버린 비대면 재택근무 형태로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다고 전문가들이 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신세계 질서 정부가 지시를 한 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아예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문제가 터져서 대한민국이 깔아앉는 시나리오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기조를 바꿔서 금리를 인하를 해도 상업용 부동산에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세계 질서 정부가 이미 코로나 사태 때 비대면 재택근무로 쐐기를 박아 놓았기 때문이며, 현재 미국 정부의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이 터지도록 지뢰를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또한 사업용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면 돈을 빌려준 은행도 함께 무너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은행들이 무너지기 전 은행들이 대출해준 전 세계의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비기축 국가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유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에 무너진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의 몇 발자국 앞서서 대한민국이 먼저 무너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하겠죠.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분단 국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 해달라였습니다.